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밤 이렇게 또 안 좋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빠졌습니다. 그죠? 오늘은 제가 혼자서 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주토피아 시청자분들이 항상 이제 우리 이 메인에 좀 아름다운 여성분이신 우리 수정 앵커님이 항상 이 오프닝을 담당을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혼자 단독으로 진행과 전문가 역할까지 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 요목조목 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 시장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저점 라인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되면은 저점 이탈까지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동반 매도세가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지속이 되는 듯한 흐름인데, 외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8월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사줬죠. 8월 달 동안에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였던 외인이 갑자기 이제 8월 월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동시만기일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60원을 장중에 좀 돌파를 하면서 1,362원에 이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러한 달러 강세도 외국인이 조금 이탈이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우선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매수를 해줄 수 있는 포지션은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국내 시장 자체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포지션은 주고 있는데 모멘텀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의 특별한 이슈나 재료, 이런 모멘텀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한 모멘텀 부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시 옵션 만기일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달러 강세에 있어서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는 이제 파생의 동시 옵션 만기일도 있지만 고용 지표에 대한 발표도 있죠. 이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 지표가 또 이전 수치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조금 더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악재라고 하는 것들은 다 동반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런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 무역 적자까지 같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조금 더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한은에서 말하길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가 월별로 봤을 때 한 5에서 6% 정도의 이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분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어요. 제가 주토피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히기까지에는 적어도 1년에서 2년이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동안에는 파월 의장도 그렇고 국내 한은도 그렇고 물가를 빠른 시간 내에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 연설을 통해서 이 물가를 잡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죠.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진 탓에 또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미국이 양적 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긴축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조금 더 많아질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지금 쇼크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도 파월 쇼크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로 시장이 계속 저점에서 맴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은 보시겠지만 위에 차트가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아래 차트가 코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이러한 파월 쇼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은 변동성이 좀 심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전일 또 미국장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무난한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장 후반부터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0.26%대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0.31%대입니다. 약보합권이죠, 그죠? 그 굉장히 무난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금요일이고 전일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이 정도 수치에서 마무리해줬다라는 것은요 다음 주 시장에 또다시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거시적 글로벌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관점에서 시장을 해석하면은 사실은 더 빠지는 게 맞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크게 실망을 하거나 혹은 다음 주에 있을 시장을 미리부터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길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업종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해죠. 2021년 6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6월 그러니까 약 한 1년 하고도 2개월. 그러니까 개월수로 치면은 14개월이죠. 14개월 동안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기간으로 치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추세 변곡을 시도할 틈도 없이 이렇게 하락을 보였던 시장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말 그대로 올라간 만큼 조금 조정을 보인다라는 거죠. 올라간 가격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것을 가격 조정이라고 부르고요.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요. 올라간 기간만큼 빠지는 기간,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된 게 지난 2020년 3월이란 말이에요. 시청자분들. 그러면 지난 2020년 3월 동안 3월에서 2021년 6월까지 대략적으로 기간으로 보면요. 한 15개월 정도가 되죠. 여러분. 그죠? 15개월 동안 기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고 그 상승이 멈춘 뒤에 지금 대략적으로 14개월 동안 하락을 보였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치면은 올라간 기간만큼 그 기간 동안 또 빠진 거예요. 물론 수치적으로는 당연히 이전 저점보다는 높아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왜 그러냐면요. 2020년, 2019년의 시점은 그때 그 업종 지수의 포인트는 그 당시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당시보다는 조금 그레이드가 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현재 2022년이라는 지수에 걸맞는 지수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더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요. 기간으로 보나 지수 위치로 보나 지금 현재 15개월 동안 상승 기간 대비 14개월 동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다 보였다.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조정인데 2019년, 2020년 대비 올라와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 지수였던 코스피 22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650포인트대, 700포인트대 이거보다는 높아야 되는 게 우리가 정상이죠. 국내 시장이. 자,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그 갭 차이가 한 요 정도 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추가 조정보다는 이러한 악재는 다 반영이 시장에 됐으니 앞으로는 조금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더 빠지는 흐름보다는 코스피 2300포인트 그리고 2700포인트대에서 그리고 많게는 2800포인트대에서 박스피를 형성한 다음에 어떠한 횡보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시청자분들. 단순합니다. 자, 2300포인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수 포지션을 잡고요. 2700포인트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가면 됩니다.
이러한 코스피 등락률, 코스피 눌림목 그리고 상승폭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대응을 세워가면은 내가 현금을 보유해야 할 시기와 그리고 다시 투자해야 될 시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은 2300포인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시장에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2700포인트가 넘어가거나 혹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현금 보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시기에 가까워졌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맞춰가면서 전략을 잡아보면요. 굉장히 너프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큰 손해 없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리스크는 다 동반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미지수인 그 리스크가 있어요. 바로 청두가 중국의 청두라는 지역이 지금 봉쇄 조치가 됐죠. 그래서 다시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런 청두가 봉쇄가 됐는데 이 봉쇄에 이어서 선전도라는 또 그 지역이 있대요. 중국에. 여기까지도 봉쇄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또 불확실성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내지 화요일까지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되 그 이후부터는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체크 포인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빚이 대략적으로 한 700조 원 정도가 돌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대급 빚이죠. 자, 지금 우리 시장에도요. 이러한 빚으로 하여금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신용 물량이 지금 차츰차츰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다소 그런 물량들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신용 물량들이 시장에 반대 매매가 나오고 매물 출회가 나오게 되면요. 신용을 쓰신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매물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요번 주 시장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거를 조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까지 좀 볼 거니까요. 요번 주 시장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송을 시청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지금 이 노란톡 메신저 안에 들어와 주시면요.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슈나 뉴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인 종목들까지 무수히도 많은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이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통 메신저를 입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장전부터 장후까지 아주 다양한 시황과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만 특별히 제공해드리는 무료 공략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시려면요. 이 주토피아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토피아 전용 노란톡 메신저에 꼭 들어와 주셔야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입장 방법 살펴보면서 잠시 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번 주 시장과 다음 주에 있을 이슈까지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챙겼던 수익, 우리 주토피아에서 챙겼던 수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이런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이런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미스테리를 또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이슈를 먼저 선점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 밥을 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우리가 먼저 다음 주에 있을 일정, 중요한 국가 일정, 정책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다음 주 시장에 있을 이슈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테마들을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 주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네옴시티가 사실은 좀 시장을 핫하게 달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볼 건데, 두 번째로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요번 주 시장의 첫 번째는 네옴시티였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폐배터리가 아닐까 싶어요. 요번 주 폐배터리 정말로 좋은 흐름 많이 보여줬습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필 이 코스모화학이 저희 주토피아의 또 히든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제 홍정환 소장이 지금 이 코스모화학의 수익률이 무려 지금 400%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잡아놓은 그러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글로벌 경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갈 이런 특별한 산업들, 이러한 산업들 안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발굴해야지 미래 가치가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 가치는 주가에 어떠한 큰 도움을 주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요번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 발표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더라도 당일만 움직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올랐던 주가가 다시 빠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해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에요. 본디 주식은 미래 가치에 있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즉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실적이라는 거는요. 지난 실적, 즉 과거 실적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라는 특성에 좀 맞지가 않아요. 미래 산업 안에서 성장을 보이고 펀더멘탈, 즉 실적까지 동반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우량주나 대형주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한마디로 정통 산업이죠. 이런 우량주나 대형주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배당이 나오고요. 그리고 종목이 안정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대기업들 중에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은 몇 없어요. 다 대부분 정통 산업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뭐 SK나 삼성이나 뭐 LG나 이러한 기업들, 우리가 들어볼 만한 기업들, 뭐 그게 다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코스피에는 이런 대형주 우량주들이 약 한 200종목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이나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큰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미래 산업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드린 핵심이고 그런 건 어떻게 발굴해내냐? 바로 지금 시장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스모화학을 통해서 400% 이상의 수익을 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런 4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옴시티가 이번 주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이슈예요. 정부가요, 사우디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서 네옴시티 최고 투자 책임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석유 중심의 경제를 대전환하기 위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으로 계획이 된 총 사업비만 무려 650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뭐 언론이고 뭐 여기저기 네옴시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는요, 사우디가 준비하고 있는 아람코 비전 2030이라는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계관을 조금 더 넓혀보면은, 사우디의 세계관을 좀 더 넓혀보면은 이 아람코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네옴시티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총 4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려 650조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프로젝트까지 다 합치면은 여기에 투입되는 아람코 비전 2030이라는 이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는 투입이 되는 이런 자금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무시하겠죠.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아람코 비전 2030의 모든 프로젝트는요, 결국은 최첨단 시티, 최첨단 도시, 그리고 최첨단 관광지, 즉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함입니다. 사우디는 왜 이렇게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 할까요? 바로 이 경제 구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우디는. 지금 사우디가 국가 예산의 90%가 어디서 충당이 되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원유에서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의존도가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의존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원유에 의존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 경제 구조 개편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사우디는 미래에 굉장히 도태되고 그리고 좀 불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글로벌 기조가 어떤가요, 여러분? 화석 연료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전기 에너지, 즉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이런 전기들로 이런 에너지를 대체를 하자라는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이제 더 이상 기름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이러한 글로벌적인 흐름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경제구조 개편은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사우디가 꼭 해내야만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아람코 비전 2030입니다. 경제구조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 안에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바로 이 네옴시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네옴시티에만 투입이 되는 돈이 650조 원이고, 네옴시티 이외에 나머지 프로젝트까지 다 포함하면 무려 2,0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요, 무려 저점 대비해가지고 단 2개월 만에 142%라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상승세인데요. 실질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 구간은요, 8월 3주차부터 나와서 지금 현재 오늘 날짜까지 슈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셨죠? 한미글로벌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옴시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략적으로 한 1, 2주 만에 14,000원에서 지금 2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데 네옴시티 관련주가 과연 한미글로벌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미글로벌을 보면서 조금 아쉬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쉬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옆에 이 한미글로벌을 따라잡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잡는다고 제가 표현했어요. 따라잡을 수 있는 네옴시티 관련 후발주 준비해놨습니다. 이 후발주의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이 종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국내 최초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저점을 아주 완벽하게 다중 라인으로 잡아놨고,
지금 추세를 변곡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고점 돌파를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냈고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바로 받아보시려면은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켜시고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노란통 메신저에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통 메신저에 입장을 해주신 분들께 이 종목을 같이 공유해드리고요. 자세한 전략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옴시티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어떠한 테마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네옴시티는 아직 삽도 안 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삽 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공략해 나가면은 200%, 300%, 400% 수익까지도 우리가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테마고 아주 강력한 재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좀 자랑해도 될까요? 이 네옴시티, 즉 아람코 비전 2030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주가가 폭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2019년도에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가 아주 많겠죠. 너튜브에도 2019년도에 아람코 관련된 유일한 영상이 바로 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거의 뭐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네옴시티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옴시티는 제가 지금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에 관련돼서는 저한테 믿고 의지하시면 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는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아주 핫하게 움직였지만 또 다른 관련주들도 움직였어요. 어떤 관련주들일까요?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네, 지금 바로 좀 자료를 보실 건데 폐배터리 관련주가 왜 이렇게 움직였냐? 왜 이렇게 움직였냐? 보니까 지금 보면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과 유럽의 원자재법을 도입한다. 이런 정책을 좀 추진한다라는 기대감 속에 수혜까지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글로벌 전기차에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 막 등등등 다 움직였는데 요번 주는 폐배터리가 조금 더 주력적으로 움직였어요. 자, 이 지금 글로벌 전기차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를 좀 보면요. 지금은 아직까지 없어요. 2020년도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0.4조 원 정도가 되니까 대략적으로 시장이 4천억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글로벌로 쳤을 때 4천억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여러분? 글로벌인데. 근데 우리가 이거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전기차가 많아요? 아니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아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전기차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근데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지금부터 바로 커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곧 이제부터 나오는 자동차들은 전부 다 전기차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라는 거죠. 대략 2030년도가 되면요. 시장의 규모가 약 12조 원 정도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2040년도 정도가 되면요. 87조 원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50년도가 되면요. 600조 원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자동차랑 거의 비슷하죠. 엔진 우리가 15만, 20만, 30만 그리고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좀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한 5만에서 10만 정도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치면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간다라고 합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요. 그러니까 그 기간마다 이제 교체가 필요한데 그게 폭발하는 시점이 2040년도부터 시작해서 2050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시장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는 본디
이미 나와 있는 실적 발표에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실적, 앞으로 나올 성장성, 앞으로 보일 성장성, 앞으로 이 산업의 기대감, 이걸로 움직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폐배터리는 거기에 부합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매출에 어떠한 큰 보탬이 되진 않겠지만 매출이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학이 지금 어때요? 연일 아주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가 앞으로 이렇게 커질 예정에 연평균 무려 47% 정도를 성장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구경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야 됩니다. 늦지 않도록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자, 바로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약 8개월 동안 진짜 부지런히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왔냐? 25,750원까지 올라와서 신고가 아주 대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약 8개월 만에 156%를 상승을 보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 2년차 보유하고 있으니까 40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네. 이 코스모학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점에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어때요? 굉장히 많다. 이거 못 따라 들어갑니다. 지금 이 너무 높아요, 가격이. 그럼 이거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아유, 저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뭐하러 구경만 합니까? 배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 코스모학 뒤를 이어서 이 코스모학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갈 종목, 마찬가지로 100%, 200%, 300% 갈 종목 지금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한 달 동안 굉장히 크게 폭락이 나왔어요. 6월 한 달 동안 굉장히 크게 폭락이 나왔고요. 이 폭락 이후에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렇게 회복이 된 것도 모자라서 전고점까지 이렇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거래량까지 동반이 돼가지고 아주 수급도 좋은 상황인데 주가 역시 현재는 코스모학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할 때 여전히 이 친구는 횡보를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께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매수 기회를 놓치면은 또 손가락 빨고 나중에 부러워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2차 전지 양극재 소재를 결정화할 수 있는 이런 설비를 공급 계약 체결한 이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점에서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추세 변곡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양극재 소재 이런 설비 공급 계약 체결 이력도 있지만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양극재 즉 2차 전지 소재 장비 부품 관련주로도 엮여 있으면서 폐배터리도 엮여 있는 거예요. 재료가 2개, 기쁨도 2배. 자, 여러분 이 종목 기쁨 2배 함께 누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략해야지 나중에 또 후회 안 합니다. 쌀 때 사자 이거죠.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정확한 종목명과 그리고 자세한 전략까지 어디서 잡아드린다? 바로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또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이 폐배터리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주토피아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고요.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으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이 공략해서 대박 한번 내봅시다. 자, 요번 주 이슈는 한 요 정도가 있었고요. 요번 주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로 수익 냈는지 수익률까지 함께 볼까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네, 뭐 대명에너지가 요번에 우리 주토피아에서 또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이 나왔습니다. 37%, 와 대박입니다. 41%, 이거 수익 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여러분 40%, 1년 동안 40% 내기도 어려운데 일주일 만에 40%, 이거 하나만 있을까요? 주토피아는 일주일 만에 30-40% 내는 수익률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 보세요. 아, 시크릿 종목 수익률 어마어마합니다.
뭐 굉장히 많죠. 대명에너지부터 뭐 한일단조, 뭐 일승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략일과 그리고 지금 수익률이 나온 이 시점을 보시면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고수익을 챙겨갔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을 어디서 챙겨갈 수 있다고요? 바로 주토피아에서 마련된 노란통 메신저에서 챙겨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음 주에 있을 이슈, 그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뭘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 지금 많이들 들어와 주고 계신데 다음 주 이슈 보면 여러분들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기대감이 아주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섹터, 테마거든요. 뭔지 함께 보실까요? 자, 다음 주 시장의 모멘텀, 다음 주 어떤 이슈가 있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주토피아에서 보고 있는 거는 두 개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 섹터와 그리고 5G 섹터입니다. 여행 섹터 5G 섹터인데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행과 5G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조금씩 움직여줬어요. 이미 시동은 걸렸다라는 겁니다. 왜 시동이 걸렸고 왜 다음 주에 봐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행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의무화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검사,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폐지를 했어요, 폐지. 여행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 회복과 여행업, 항공업 등등 매출까지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아주 이번 주에 시동을 걸어줬단 말이죠. 이제 다음 주는 어떨까요?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움직일 만한 이슈는 바로 이 여행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정부가 앞으로 모든 입국자에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언제부터 폐지시킨다고요? 여러분, 바로 내일입니다. 3일, 내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 이제 뭐 여행 왔다 갔다 막 하겠습니다.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9월 7일이에요. 9월 7일. 이 9월 7일부터 현재 2만 명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하루 입국 허용 인원이 지금 현재 하루 입국 허용이 일본 정부가 2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는 9월 7일부터는 이 인원의 상한제를 5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7일이면은 다음 주 보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여러분. 수요일 날 이제 일본 정부에서 2만 명에서 5만 명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뭐 아무리 가까워도 좀 부담이 돼요. 왜냐면은 뭐 4시간에서 막 많게는 한 10시간까지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2시간 안팎으로 다 가잖아요. 빠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지금 최근에는 제주도에
굉장히 비싼 물가 때문에 제주도 여행도 많이 꺼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국외 여행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참 좋은 여행입니다. 야, 참 좋은 여행. 참 많이 올라갔네요. 예,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이전에 지금 현재야는 아니에요. 이 차트가 현재 차트는 아니고요. 과거에 이 리오프닝 기대감이 동반됐을 때 이 참 좋은 여행이 움직였던 차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어떻게 움직였냐? 저가 대비해서요. 일주일 만에 65%. 예. 아, 일주일이 아니라 그 1년 만에 65%가 올랐어요. 1년 만에. 예. 1년 만에 65%가 올랐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참 좋은 여행이 지금도 아직까지는 저는 이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 좋은 여행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한항공.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딱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 무거운 종목이 막 거의 100% 가까이 막 움직였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뭐 노란 풍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종목들 얼마나 막 화끈하게 움직였습니까? 리오프닝 동반됐을 때 기억나시죠? 자, 지금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행 시대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라고 해봤자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코를 쑤셔야 되니까 이게 또 못 가는 거예요. 또 갔다 와서 2주 격리도 막 한참 동안 진행됐었고 지금은 또 많이 완화가 됐지만 지금은 또 PCR 검사도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갈라 그래도 그런 것들 막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아, 이거 뭐 얼마나 대단한 이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기대감에 다시 동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하면 굉장히 좋을 만한 종목, 제가 이거 진짜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후발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란통 메신저에서 공개가 될 건데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여기 윗골이 이렇게 달린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이게 수급이 동반되면서 확 쳐올랐는데 전에 있었던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어요. 한마디로 여기 깔려있던 매물을 지금 완전 다 받아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꺾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이러한 장대 양봉들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추세 변곡 흐름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굉장히 나이스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싸요. 일단 여행 테마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싸져 있습니다. 왜요? 기대감이 다 빠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실적까지 동반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겠다. 이러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다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면 빠진 주가 어떻게 될까요? 쭉 올라가는 거겠죠.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여행 사업과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은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들어가는 구간이고요. 하락장에서 굉장히 조정이 들어왔지만 굉장히 거래량이 없이 아주 무난한 조정이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면 아주 싸게 공략할 수 있고 다음 주에 어쩌면 슈팅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30-40% 챙기는 종목 많다 그랬죠. 이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악조건인 시장에서 수익 챙기고 계시나요? 못 챙기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 엄청 많이 챙기고 있어요. 주토피아는 매일이 수익이고요. 매일이 잔치입니다. 거짓말 같죠,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해 보세요. 제가 딱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시고요. 이 종목 받아 가시고요. 한 달만 한번 지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주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는 그런 방 지금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 여러분도 일주일 안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해보셔야겠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두 번째 이슈는 바로 5G입니다.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지금 이제 5G 가입자가요 2,5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연내에는 3천만 명을 고지를 앞두고 지금 아주 순풍을 보이고 있는 산업인데 올해 7월 기준으로 5G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돌파하면서요 LTE 가입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5G 가입자는 2천만 명을
돌파를 했고 올해 8월에 잇따라 통신 3사의 요금 제출 시를 기점으로 연내 3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5G에 제가 어제 홈스쿨링 했는데 5G 요약해 드릴까요? 제가 그러면은 1분 요약해 드릴게요. 5G를 인터넷으로만 보지 마라. 첫 번째, 5G는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된다. 두 번째, 왜 중심이 되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지능형 IoT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드론 택시나 드론 택배 이런 모든 최첨단 기술들 있죠? 여기에는 통신이 필요한데 그냥 통신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바로 5G 특화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5G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도 드론 택배도 드론 택시도 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관제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는 5G인데 이거 그냥 놔두실 겁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겠죠. 1분 요약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5G 이슈가 있을 때 5개월 만에 얼마가 상승이 됐냐? 아래 보세요. 240%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 수익 내기도 아주 어려운데 240%라는 수익을 냈다라는 종목이 지금 기산텔레콤이 과거에 5G 이슈가 동반됐을 그 시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알아봐야 되냐? 바로 이 종목을 보면 됩니다. 이 종목, 지금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제 눈에는요. 이거 지금 얘가 나 사달라고 아주 저한테 막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차트랑 대화를 한 사람이거든요. 대화가 됩니다. 의사소통이. 제가 이제 한 2개 국어 정도가 되는데 1개 국어는 이제 한국말이고요. 2개 국어는 차트말입니다. 차트말. 자, 이 차트말 저는 지금 해석이 됩니다. 사달라고 아주 지금 사야 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5G 서비스의 유선 인프라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5G 장비 관련주입니다. 우선 이러한 인프라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했는데 그냥 5G 장비가 아니라 특화 장비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아주 관심을 우리가 좀 두고 아주 중심적으로 좀 캐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6월 하락장 동안에 빠진 게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아래 바닥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주가를 위로 탁탁탁 치고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략하지 않으면 이미 또 주가가 올라가서 이런 지점, 아쉬운 지점에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종목 우리가 꼭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켜시고 이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지금 노란통 메신저에 바로 입장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입장을 하셔서 오늘 나온 요번 주 이슈와 다음 주에 있을 이슈 여기서 지금 4종목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오시자마자 몇 종목 받아가시는 거예요? 4종목 받아가시는 겁니다. 하루 한 종목도 어려운데 4종목을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다 받아가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 많죠? 다음 주에 있을 이슈 이런 것들 로드맵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로드맵까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약속 하나 드렸습니다. 어떤 거 약속 드렸죠? 제 말이 거짓말 같다면은 검증을 하러 들어오시라는 거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한 달만 지켜보세요.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경험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련한 투자, 불안한 투자, 위험한 투자는 그만두시고 안전하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투자해서 올바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이러한 수익, 투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토피아에서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터 수익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투자 주린이에서 고수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까지 입장을 해주시고요. 오늘 주토피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나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